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건축물 주택에서 외벽 단열 시스템, 외벽에 단열을 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단열 보드, 그거를 바깥에다 두르고 그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라든지 그 짜임 그런 거는 다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단열은 구조체나 골조, 그 바깥쪽으로 단열층을 형성하는 것을 외단열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기본 구성은 단열재, 그 다음에 뭐 메쉬, 그리고 접착 몰탈이 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표면에 처리해주는 그 마감재, 이런 뭐 구성으로 대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드라이비트, 또 뭐 스타코, 또 좀 이따 개발됐죠. 스타코 플렉스.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로 된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테라코트라는 게 있고, 또 스톤 코트 또는 스톤 미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감재만 조금씩 다르고 메이커별로 명칭이 다르고 그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거진 다 비슷해요. 먼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단열재가 있고, 단열재가 주로 그 우리가 말하는 스티로폴 있죠. 예, 그거 EPS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난연 그 스티로폴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일반 스티로폴은 굉장히 화재 위험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스티로폴 그 EPS 판에다가 접착 몰타를 바르고 메쉬를 감아요. 근데 메쉬도 또 두 가지죠. 그 고강도 메쉬가 있고 또는 보강 메쉬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메쉬를 감고, 그 다음에 일반 보통 메쉬를 감고, 그리고 거기다 접착 몰타를 바르고 그 위에 마감재를 바르는 뭐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 단열 보드가 약하잖아요. EPS판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메쉬를 두 번 감아주게 돼요. 이 주로 사람 손 많이 닿는 데라든지 1층 부분에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같아요. 근데 겉표면에 나오는 그 마감재가 다릅니다. 그 구성은 다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요건 이제 드라이비트, 또 뭐 스톤 코트 비슷해요. 그리고 뭐 테라코트 다 비슷하고, 마감재 종류는 드라이비트 같은 것도 뭐 색상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스톤 코트 같은 것도 그림처럼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돌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지만은 돌 비슷하고, 그리고 요거는 테라코 제품이거든요. 테라코 제품인데 이 카다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게 테라코트 종류인데, 이쪽에는 이제 조금 따뜻한 난색 계열, 색상이 여러 가지 많죠. 예. 그리고 이쪽은 조금 한색 계열, 조금 차가운 계열, 중간색도 있고,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종류가 있고, 또 이 색상에다가 질감이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질감이 카메라에 잘 보이나? 예, 이렇게 질감이 여러 가지 패턴의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고르고 질감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마감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마감재가 갖춰야 될 어떤 성질이 뭐겠어요? 변질이 안 돼야 되죠. 그리고 외장재다 보니까 비가 올 때나, 그래서 방수 성능도 있어야 되고, 그 내후성, 햇빛에 또 탈색 같은 게 안 돼야 되고, 또 갈라짐, 크랙 같은 게 없어야 되고, 그리고 때가 좀 안 타면 좋은데 이 드라이비트나 이 테라코트 시스템이 조금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때 타는 그런 오염되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기본 구성 요소를 하나씩 좀 살펴볼 것 같으면, 단열재 같은 경우 EPS 이렇게 우리 약자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그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발포 스티렌이죠. 그래서 이게 비두법 단열재에 속하는데, 비두법이라는 게 뭐냐면 요 작은 알갱이입니다. 요 작은 스티렌이라는 알갱이를 증기로 뜨겁게 열을 갑자기 가하면 이 바풀떼기 뻥튀기 되듯이 이게 입자가 커져요.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두법 뭐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데, 요게 좀 딱딱하고 아주 밀도 높게 된 것이 이제 좋은 급으로 들어가고, 뻥튀기가 크게 돼가지고 밀도가 좀 낮은 거는
좀 낮은 급으로 쳐요. 단열 성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요 EPS판을 주로 많이 씁니다. 단열 보드로. 근데 말씀드렸듯이 난연 EPS, 이 색깔이 일반 스티로폼 일반 EPS판은 하얀색이에요. 근데 이 난연판은 탄소가루가 들어가서 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붙여보면은 일반 스티로폼은 이렇게 녹으면서 불이 확 붙어요. 근데 요 난연은 불이 확산이 안 됩니다. 불 붙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탈 때 엄청나게 그 까만 매연 그 탄소가 엄청 새카만 수껍냉이가 막 나옵니다. 뭐 안 타는 건 아닌데 활활 이렇게 불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난연 보드를 쓴다. 난연 EPS. 왜냐하면 과거에 이 화재 요 EPS 스티로폴에 화재가 많이 난 적이 있어요. 피해가 많죠. 그 밖에 뭐 미네랄 보드가 앞면, 예? 앞면 보드, 또 뭐 요즘에 페놀폼 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은 그 EPS 스티로폼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커지면은 붙이기는 뭐 편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우는 현상이 나오고 그래요. 예. 시공 불량 중에 하나인데 사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룩불룩 다 그쵸? 울게 돼요. 그럼 굉장히 보기가 흉하죠. 바탕면하고 접촉 불량이 원인도 있지만은 이 판이 좀 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500폭에 1m,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커요. 600폭에 1200, 뭐 이런 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가 있는데 메쉬의 역할은 뭡니까? 그 단열 보드판을 전부 다 이렇게 싹 감아주죠. 그래서 이거 꽉 붙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단열 보드판과 그 다음에 접착 몰탈, 그게 메쉬를 통해서 잘 접착이 되게 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메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강도 유리섬유 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스티로폼, 이 단열판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멀렁멀렁 하니까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사람 손 닿는데 아래층은 그 이제 강도가 질긴 그런 고강도 유리섬유망 그거를 감아주고, 그 다음에 또 접착 몰탈 한번 발라주고, 그 위에다 또 일반 망도 감아주고, 이렇게 겹겹이 할 수가 있어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표준 유리섬유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쓰는 망이에요. 그래서 망은 이런 두 가지가 있다. 메쉬죠. 굉장히 질기고, 또 이것도 불연성이 있어서 불에 태워도 일반 나이론 망하고 틀려요.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도 거기에 유리섬유 자체는 타지 않고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불에 태워보면은 이것도 잘 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접착 몰탈이 있는데, 접착 몰탈은 단열 보드하고 메쉬하고 접착이 잘 되게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르는 그 마감제하고도 접착이 좋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기질 접착 몰탈, 또 하나는 유기질 접착 몰탈이 있는데, 무기질은 말 그대로 돌가루 성분이 많기 때문에 불에 잘 안 탑니다. 근데 유기질, 본드, 접착 몰탈은 화재에 미약해요. 이건 불연성이 아니고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해서는 무기질 접착제가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감제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드라이빗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제품명으로 많이 쓰는데 원래는 미국에 있는 그 건축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에요. 처음에 미국 건축 회사 드라이빗사에서 요 외부 단열 시스템을 처음에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품명인데 그냥 하나의 그 외장 시스템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코도 뭐 비슷한 건데, 요즘엔 그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저게 스타코 말하자면 홍보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휘어도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스타코 플렉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전에 나왔던 스타코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싸요. 근데 뭐 이렇게 탄성이 있죠. 고무처럼 찔깃찔깃. 그래서 바탕에 어떤 벌어짐, 크랙이 있어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커버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테라코트는 보셨죠? 테라코트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려나, 이 표면이 처음에 뿜칠을 하게 됩니다. 뿜칠. 그쵸? 스프레이 건으로 뿜칠을 하고
그 다음에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눌린 자국이 나는 요 표면 이렇게 됩니다. 뿜칠한 다음에 로라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이런 자국이 나오죠. 그 밖에 여기 아까 보셨듯이 이 텍스처, 이 질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안료가 들어있어서 색상을 나타내고 거칠거칠해요. 이 모래가루, 샌드페이퍼처럼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먼지가 좀 때가 잘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끼죠, 잘. 그게 하나의 좀 문제가 돼요. 네. 또 마감재 중에 스톤 코트, 지금 여기 사진에 있듯이 발라놓으면 꼭 돌 문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이 스톤 코트도 한번 여기 패턴 그 샘플이 있죠. 보시면 뭐 화강석, 뭐 빨간 화강석 여러 가지 돌 문양이 나와요. 그래서 외장재로 쓰는데 특히 어떤 때 좋으냐면은 전체 이 건물 전체를 돌로 이렇게 마감을 하려니까 비용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면에 보이는데 또는 이렇게 뭐 모퉁이에 있는 집 같으면 앞면 또 보이는 이쪽 측면, 그래서 보이는 쪽을 원래 오리지널 천연 돌로 붙이고 나머지 저 뒷면이나 잘 안 보이는 데는 이 스톤 코트 또는 스톤 미장으로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그 돌 무늬 패턴으로. 그러면 겉보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로 만든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톤 코트는 스프레이로 뿌려서 붙여주는 거고, 스톤 미장은 말 그대로 이 고데라 그러죠, 일본말로. 미장 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끈한 면에는 스톤 미장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뭐 굴곡진대라든지 그런데 조형물 같은 데는 스톤 코트로 뿌려주면 돼요. 근데 시공은 스톤 코트가 빠릅니다. 그냥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빠르고, 표면은 좀 거칠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스톤 코트로 뿌릴 때는 그 보양을 잘 해줘야 돼요. 창턱 같은데 테이프로 다 붙여가지고 그 스톤 코트가 묻지 않게, 다른 데 오염되지 않게 그 보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기본 구성 요소, 단열재, 단열보드, 그리고 메쉬, 접착 몰탈, 마감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 중요한 것이 그 바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 이제 구성 벽체죠. 콘크리트 벽도 있고, 뭐 세멘트 벽돌 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ALC 블럭이라든지 또 경량 철골조 같은 패널이 붙고, 그다음에 경량 목조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뭐 OSB 합판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바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바탕에다가 어떻게 접착을 하겠느냐?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 불량하게 접착을 시키면은 강풍에 바람에 의해서 찢어져 나갑니다. 물론 그 메쉬, 섬유 보강, 그 글라스 유리 섬유망이 굉장히 질겨요. 근데 이 면적이 커지면은 바람의 힘이 무시 못합니다.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 이 드라이비트라든지 스타코 시스템이 찢어져 나갑니다. 그림에 보이죠? 저런 바람에 의한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탕에다가 어떻게 잘 붙일 것이냐. 그래서 이 단열 보드를 접착 몰탈 그걸로 붙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외에 그건 힘이 약하잖아요. 지금 그 접착 몰탈이 이 피해 사례 사진에 보면은 이 단열 보드에 점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떠발름 해가지고 점점이 그 본드를 붙여서 벽에다 붙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지고 또 태풍이 불 때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피해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접착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앙카가 있습니다. 앙카. 화스너라고도 그러는데 사진에 보듯이 보세요. 그 대가리라고 그러죠. 머리가 굉장히 넓적하죠. 뭐 우산 핀 것처럼 보는데 직경이 뭐 한 5cm, 4cm 이렇게 둥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벽에다 앙카, 벽마다 다른데 콘크리트 벽 같으면 드릴링을 해가지고 그걸 박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조, OSB, 뭐 합판 이런 데는 그 나사무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진에 이렇게 그림이 지금 있죠.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단열보드를 붙이고 그 위에다 메쉬를 한번 한 다음에 메쉬 위에다가 그 화스너, 앙카를 박아주는 게 훨씬 힘을 많이 씁니다. 대가리가 큰 이유가 뭐예요? 그게 눌러주는,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크지요. 일반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서리 찔러 놓은 거지. 쑥 빠지겠죠. 스티로폴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격 맞춰서 요 앙카, 화스너를 잘 박아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바탕에 맞는 적절한 화스너를 써야 돼요. 앙카를. 그쵸? 특히 이 경량철골 쪽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뭡니까? 이게 매끈매끈한 철판 있죠, 철판. 예, 거기다 박으려면 거기다 맞는 나사식으로 된 걸 박는다든지, 또 콘크리트나 세멘트 벽돌 같은 데는 드릴링을 해서 그 또 박는 앙카가 따로 있어요. 그 적절한 거, 두께에 맞는 또 화스너의 길이, 앙카의 길이, 이거 잘 선택해서 박아야지, 그냥 뭐 대충 박으면은 힘도 못 쓰고 박으나 마나, 강풍이 불 때 그런 피해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단열 시스템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전체 장점 같으면 가장 큰 게 에너지 절감입니다. 이 외단열 시스템이 이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드라이비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똑같은 건데, 뭐 테라코 시스템, 이게 다 메쉬로 감고 또 전부 뭡니까 접착 몰탈 이런 걸로 다 두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시공을 해 놓으면 이 밀폐성이 굉장히 좋아요. 틈도 없고. 그래서 단열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 성능도 있고, 그렇죠? 외벽에다가 방습, 균열 방지도 되고, 메쉬가 잡아주고, 또 요즘에 이제 탄력 있는 마감재들이 나와서 균열 잘 일어나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으로 뭡니까? 가격이 시공 단가가 저렴해요. 3만원, 스퀘어미터당, 평방미터당 3만원, 4만원, 뭐 이 정도 하죠. 그 다음에 미관이 좋다. 그 보듯이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질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미관이 좋다, 아름답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그 스티로폼이 가공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티로폼을 또 모양을 내서 잘라서 붙이면은 그 모양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관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성도 좋다. 그쵸? 뭐 외벽에 돌 붙이려 그러면 일단 무겁고, 뭐 돌 자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시공이 힘들어요. 돌 작업 같은 경우. 근데 이 외벽 단열 시스템은 스티로폴 얼마나 자르기 쉽습니까? 그 다음에 메쉬도 뭐 가위로 그냥 자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접착 몰탈, 물에다 개가지고 교반기 돌려서, 작업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편리한 게 또 뭡니까? 그렇게 날씨 같은 거 별로 영향이 없어요. 좀 더우나 좀 추우나 다 계절에 관계없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충격에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드려 보면 통통통 이렇게 굉장히 약한 느낌이 나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딱따구리가 뭐 때문에 그런지 그 막 드라이비트를 쪼아가지고 구멍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격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는 이 보강 메쉬를 한 번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1층 뭐 전체를 다 안 하더라도 그 어떤 비례에 맞게 해서 그 벽돌 타일 같은 거를 붙여주는 것도 좋아요. 벽돌 타일은 어디까지? 마감재 하기 직전에, 그쵸? 메쉬 바르고, 메쉬 위에 그, 접착 몰탈, 미장 몰탈 바르고, 거기다 바로, 파벽돌이라든지 그런 벽돌 문양 타일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충격의 내구성이 있죠. 그리고 또 단점이, 아까 보셨듯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오염이 잘 되고 때가 잘 낍니다. 그래서 이 전원 같은데 좀 청정 지역은 오래 가요. 괜찮은데, 그나마 이 도로변, 뭐 먼지 많이 나고 이 도심에서는 그 쉽게 때가 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하고 뭡니까? 그 합성수지 접착제, 그거를 1대1로 뒤섞은 게 접착 몰탈이거든요. 그 스티로본드라는 그런 제품명이 있죠. 스티로본드, 말통에 들은 그 꿀 같은 본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세멘트 가루를 섞어서 교반기로 돌려가지고 그걸로 바르는 겁니다. 이 바르는 모습은 보시면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냥 망을 대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다양한 색상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뭡니까? 요즘 많이 제품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또 오래되면은 햇빛 받는 데하고 이쪽 뒤쪽 북쪽에 해 안 받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앞에는 남쪽에는 탈색이 좀 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색, 탈색, 그 다음에 오염되고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도 화재에 약합니다. 그래서 꼭그 난연 보드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접착제는 또 뭐예요? 무기질 접착제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화재에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집이
지금 그림의 한 예, 요거 이제 드라이비트 밝은 색으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했는데 집이 산뜻하긴 해도 조금 뭐 가벼워 보인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도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되는데 아무렇게도 벽돌이라든지 돌로 마감한 집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외단열은 이런 뭐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경량 철골조에 하는 그 패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죠. 이 패널의 종류가 무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벽돌 무늬가 찍힌 거, 또 화강석 무늬로 된 거, 그 다음에 뭐 통나무 주택, 로그하우스처럼 표면이 딱 붙여놓으면 통나무처럼 돼요.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또 뭐 뭡니까 그 엊그저께 영상에 올렸던 그 사이딩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벽체와 동시에 외장 마감이 그냥 끝납니다. 이 패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경량철골조하고 요 패널, 경량철골 패널조, 요거는 기회가 있을 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장단점이라든지 특징. 오늘은 외벽 단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